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등비 수열을 배울 거예요. 등차는 어떻게 했었죠? A1 그냥 A라고 하라 그랬죠. 초항이죠. 초항. A2는 A에다 뭘 더했습니까? 공차를 더했죠. A3번은 A에다가 ED 쭉 가서 AN번은 A에다가 하나 적게 N-1D.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었죠. 등비 수열은 이렇게 생겼어요. A1은 A고요. A2는 바로 여기다가 뭔가를 곱합니다. 이 곱하는 값을 우리는 공비라 그래요. 공비. 더한 값을 공차라 하듯이 얘는 공비라 그럽니다. 당연히 얘는 원이 안 붙어 있으면 A1이 일반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원이 없어. 그러면 초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A3번은요. 여기다 R을 더 곱할 거니까 AR의 제곱이 되겠죠. A4번 한 번 더 쓸게요. AR의 3제곱이죠. 항 번호와 이 지수값이 어떻게 관련이 있죠? 하나 적더라. 그쵸? 그래서 AN번은 AR에 하나 적게 곱한다. 공차가 하나 적게 더하듯이 공비도 하나 적게 곱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다시 한번 일반항 A에는 A가 초항, R이 공비, 항은 하나 적게 곱하는 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알았죠? 네. 그래서 등비수열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건데 우리가 등차수열을 배웠을 때처럼 등비중항도 배우고 나머지 기타 등등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씩 배워갈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거. 자, A는 초항이고요. R은 공비고요. 그 다음에 AN 일반항은 AN은 AR의 N-1이다. 하나 적게 곱한다. 알았죠? 네. 자, 다음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세요. 네, 첫째 항은 얼마입니까? 2분의 1. 얼마를 곱해간 거예요? 마이너스 2를 곱해갔죠. 그래서 초항은 2분의 1. 공비는 마이너스 2다. 자, 밑에 있는 이 중괄호 안에가 바로 AN 어떤 특정 수열이 들어있다는 뜻이고 초항이 궁금하면 N에 1을 넣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A1 초항 A1은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6. 그쵸? 그 다음에 물론 두 번째 항을 구하셔가지고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의 3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게 마이너스 18이죠. 그래서 곱하기 3을 했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바로 N 밑에 있는 친구가 지수값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는 친구니까 N 밑에 있는 친구가 공비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알았죠? 어쨌든 간에 공비는 3이 되겠다.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 AN과 A10번을 계산하시오 그랬죠. 자, AN이 나오면 10번이 나오는 건 전혀 지장이 없죠. AN을 알아야 뭘 넣어서 10을 넣어서 10번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은 첫째 항이 5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2라 그랬으니까 AN은 5 곱하기 2의 N-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10번은 10을 넣으니까 5 곱하기 2의 9제곱이 되죠. 물론 사실은 2의 9제곱 중 512 정도는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해 놓는 게 좋고요. 뭐 3의 10제곱이나 뭐 2의 20제곱이나 이렇게 너무 큰 수들은 그냥 지수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그렇죠? 2번 볼게요. 초항이 6이고요. 공비는 얼마씩 곱해갔습니까? 30 곱해갔나요? 그래서 AN은 6 곱하기 3의 N-1이고 A10번은 6 곱하기 3의 9제곱이다. 이걸 굳이 계산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적당한 지수는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곱해간 값이 얼마인가요? 자, 몇 번 곱했나요? 2번 곱했죠. 그래서 2 곱하기 이 곱했다는 이게 공비라고요. 2 곱하기 R의 제곱이 18이다. 그래서 R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9죠. 그럼 R은 3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네모 값은 답이 2개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 R이 3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네모하고 두 번째 네모는 6하고 그 다음에 18에다가 또 3을 곱하니까 얼마죠? 3, 8, 54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3이면 첫 번째 네모, 두 번째 네모에서 첫 번째 네모는 얼마죠? 마이너스 6이고 두 번째 네모는 마이너스 54. 그죠? 이렇게 되겠죠. 공비가 뭐 양인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R을 몇 번 곱했습니까? 3번 곱했죠. R. 그래서 1 곱하기 R을 3번 곱했더니 64래요. 홀수는
실수 입장에서 64를 만들 수 있는 R이 누구밖에 없어요? 4밖에 없죠. 그래서 4를 곱해갔으니까 여기는 4, 여기는 16. 얘는 답이 한 개밖에 없다. 이런 소리죠. 됐습니까? 자, 다음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을 계산해 보시오. 그랬죠. 자, AN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초항과 공비를 잡아내면 됩니다. 1번 초항이 2고요. 공비는 3이고요. 그래서 AN은 2 곱하기 3의 n-1제곱이고요. 2번 초항은 마이너스 4고요. 공비는 얼마씩 곱해갔나요? 마이너스 2분의 1씩 곱해갔죠.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4에 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가로치고 n-1. 뭐 지수법칙으로 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의 n-1이면 굳이 이렇게 안 쓰고 2의 n으로 쓰셔도 되겠지만 뭐 얘들은 뭐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3번 첫째 항이 27, 둘째 항이랍니다. A에다 R을 곱한 거. 둘째 항.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둘째 항도 A 플러스 D라고 쓰듯이 등비수열도 그대로 쓰시면 돼요. AR은 마이너스 9랍니다. 그래서 R은 27로 나누니까 이게 27이지 않습니까?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죠. 그래서 AN은 27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1제곱이다. 자, 4번 공비가 2고요. 7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적게 곱했으니까 R이 몇 번 곱해져 있다고요, 여러분? 6번 곱해져 있다고요. 하나 적게 곱해져 있다. 그렇죠? 공차도 하나 적게 더해져 있다. 그래서 이게 16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2의 6제곱은 16, 2의 6제곱 64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는 64분의 16, 4분의 1 나와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AN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N은 4분의 1에 공비 2의 n-1제곱. 오케이? 물론 얘를 굳이 4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 굳이 이런 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냥이. 어차피 수열의 목표가 뭐예요? 초항 공비, 규칙 찾는 거지. 저거 지수 법칙을 뽀짝뽀짝 하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 정도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저렇게 정리가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2번 갈게요. 등비 수열에서 4항이 24고요. 7항이 192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앞에 이걸 안 읽으면 큰일 나겠죠. 이게 등차인지 등비도 생각도 안 하면 우리 놓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쵸? 4항은 어떻게 놓는다고요? AR에 3제곱으로 놓는다고요. 7항은 어떻게 놓는다고요? A7번은 AR에 6제곱으로 놓는다고요. 그래서 물론 얘를 대입한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대입 뭐냐면 AR의 3제곱에다가 R의 3제곱을 해서 192니까 여기에다 24를 넣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지수를 갖고 있는 애들은 대입보다는 뭐가 우리가 익숙하죠? 나눗셈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AR의 6제곱은 192고요. 나누기 AR의 3제곱은 24. 그래서 양변 나누기 하면 이렇게 약분해버리라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대입보다는 조금 더 얘가 있어본 표현이다. 알았죠?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예요? 약분하면 7인 얼마예요? 8인가요? 네, 8이죠. 그래서 R은 2입니다. R이 2이기 때문에 2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8A가 24니까 A는 3이죠. 그래서 1번 첫째 항과 공비를 구했고요. 첫째 항은 3, 공비는 2. 2번 6항 AR에 6번이라고 쓰고요. 6번은 AR의 5제곱이니까 3 곱하기 2의 5제곱 계산하시고 3번 768은 몇 항이냐 그랬으니까 일반항이 출동할 차례죠. 바로 3 곱하기 2의 n-1제곱 일반항이 768에서 n을 찾아내세요. 이런 뜻이죠. 3 약분하시면 3, 2, 6, 3, 5, 15, 3, 6, 18 256은 2의 몇 제곱이죠? 8제곱인가요? 그쵸? 네. 아무튼 그래서 n은 8이 되겠죠. 오케이. 그렇죠. 그래도 등차 수열할 때 조금 체내졌다고 조금 부담감이 덜한가요? 네, 다행입니다. 공부를 해놓으면 이런 효과가 있어요. 자, 필수 예제 3번 갈게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 AN에서 다음을 만족할 때 AN의 값을 구하세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을 잘 읽어야겠죠.
9번은 AR의 8제곱이고요. 27. 그 다음에 6번은 AR의 5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공비가 양수란 조건. 요거 잘 봐야겠죠. 공비가 양수랍니다. 그쵸? 그 다음에 3번은요. AR의 제곱이고요. 5번은 AR의 몇 제곱이죠? 4제곱이죠.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공비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묶어주면 또는 나눠도 상관없겠네요. 나눠주면 없어지고, 자 여기에 AR의 5제곱 나누면 R의 3제곱이 남나요? 그래서 공비가 양수 얼마가 돼야 되죠? 3이죠. 3. 공비 양수라 그랬고 여기는 3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3으로 계산하시고, 그러면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가 나오냐고. 안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자, A 찾으러 갑시다. 자, 9A. 여기다 지금 R에다 3 넣고 있어요. 정신 차리시고. 3 넣으면 81A는 180. 90A는 180. 180A는 2. 네, 찾았네요. 그래서 일반항 1번 A에는 2에 3의 n-1제곱 정리됐네요. 자, 2번 볼게요. 2번은 자, 1번은 A 그대로 쓰시고 4번은 AR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3번은 AR의 제곱, 6번은 AR의 5제곱은 36 이렇게 되죠. 자, 얘를 물론 대입으로 하셔도 되지만 여기 있는 값을 뭐로만 묶어주면 이 친구가 발생하냐고. 얘랑 자세히 봐봐. 뭐로 묶으면 R제곱으로 묶으면, 그렇죠. R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AR의 3제곱이 발생하죠. 그러면 요놈을 그대로 분모에 갖다가 대입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나눗셈을 즐겨 사용하시라고. 오케이? 그래서 R제곱은 얼마죠? 나눴으니까 9436. 그래서 R은 2 또는 마이너스인데 첫 줄에서 R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R이 2로 확정. 그래서 마지막으로 2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8A하고 A니까 9A죠. 9A가 9. 아, A는 1이구나. 그래서 A에는 바로 초항 생략. 1이니까 생략해야겠죠. 2의 n-1제곱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필수예제 4번 보죠. 자, 문제 지금 흐름은 등차나 등비나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계산법 일반항 친해지고 나면 저기에다 뭔가를 또 넣기 시작하죠. 112와 972 사이에 서로 다른 세 양수 XYZ를 넣었대요. 그래서 서로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다 곱해가는 게 공비 아닙니까? 공비가 몇 번 곱했습니까? 공비가 몇 번 곱했냐고. 여기 선생님 화살표 여기가 R 하나씩이니까 12에다 R을 4번 곱했죠. 972. 그래서 R의 4제곱은 971을 12로 나누면 8인가요? 8, 96, 12, 1, 81이네요. 그렇죠? 4번 곱해서 81은 R은 3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양수 XYZ. 아하, R은 3밖에 안 되는구나. 양수니까. 그죠? 마이너스 3이면 부호가 바뀌어버려서 음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2, 3 곱하자. 곱하기 3, 36, 3 곱하자. 108, 곱하기 3 하자. 300, 38에 24. 그래서 곱하자 972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놈이 X, 요놈이 Y, 요놈이 Z. 그래서 Z에서 X를 빼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네. 네. 선생님이 여러분들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첫날에 등차 수혈 했을 때보다 훨씬 눈이 초롱초롱하네요. 왜?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먹으면 졸립죠? 아닌가요? 네. 눈 다 뜬 건가요? 네. 자, 필수예제 5번. 세수 XYZ가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이것이 등차수열을 이룬다. 자, 우리가 어떤 친구를 앞에서 배웠냐면 등차중앙이라는 친구를 배웠죠. 등차중앙. A, B, C가 등차수열을 이 친구들이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의 두 배가 양쪽 거의 합과 같다. 물론 2분의 A 플러스 C가 B다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고놈이 고놈이라고 같은 놈이에요. 이번에는 무슨 중앙? 등비중앙이라고 하는 친구를 배울 거예요. 자, A, B, C가 이게 등비수열이래. 그러면 여기다 뭘 곱했겠어? R을 곱했겠지. 그러면 A, 여기는 AR, 여기는 AR 제곱이었을 거야.
B가 AR이고 C가 AR 제곱 확실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 등비중앙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거 곱과 같아지는 이 등비중앙에 성립한가 보자고. 가운데 친구의 제곱이 양쪽 친구의 곱과 같냐고. A제곱 R제곱 A제곱 R제곱. 오 맞네. 오케이. 등비중앙은 ABC가 등비수열이라고 밝혀진다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거의 곱과 같다. 이 양쪽 거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게 등비중앙이에요. 다시 등비중앙은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거의 곱과 같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3xyz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 말 때문에 여기는 등비중앙 첫 번째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거의 곱과 같다. 그 다음 얘는 등차중앙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쪽 거의 합과 같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돼요. 이제 연립방정식 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뭐 xy 값에 대한 양수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입을 할 거예요. 자, 누구? x는 2y-18 대입하죠. 그래서 2y-18의 제곱은 3y 4y 제곱 마이너스 36 맞죠? 36 아니죠. 2배니까 그쵸? 4일은 4, 4번에 72 72y 플러스 왜 이렇게 숫자가 크니? 자, 너무 개수가 크니까 야 y가 너무 크다 야 얼른 바꿔야 돼. 아니 해도 되는데 너무 개수가 크니까 x는 이렇게 하자. 우리가 x는 이란다. y는 이렇게 하자. y는 3분의 x제곱을 대입해 버리자. 그래서 2 곱하기 3분의 x제곱은 x 플러스 18 3을 곱하면 2x의 제곱은 3x 플러스 54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4는 0. 자, 2xx 얼마하고 쪼개면 될까요? 69 마이너스 12 네 됐죠. 오케이. 그래서 x는 양수니까 x는 6이에요. x가 6이 나왔으니까 제곱이 이렇게 내려와 있니? 6을 집어넣으면 y는 얼마인가요? 36을 3으로 나누면 12 그렇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y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물론 y로 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개수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x를 바꿔서 다시 해봤네요 선생님이. 자, 뭐죠? 선생님이 부득이하게 로그를 먼저 배우는 이유를 알겠어요? 갑자기 나와버리죠, 로그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로그가 상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갑자기 톡 하고 튀어나온다고. 그러면 난 로그 연산을 못해 이러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로그를 집중적으로 가르친 거라고요. 2항이 2고 5항이 54인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이만큼이 되는 2만 이상 되는 거 찾으래요. 그러면 2항이라 그랬으니까 AR은 2, 5항이라 했으니까 AR의 4제곱은 54. 자, 그래서 나눠버리면 AR은 2로 나눠버리면 R의 3제곱은 27. 오케이, R은 3, A는 저기다 3을 넣었으니까 3분의 2. 일반항 AN은 3분의 2 곱하기 3의 n-1제곱. 그쵸? 뭐 가로 칠 필요는 없고요. 그게 얼마 이상? 2만 이상.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걸로 일단 2로 약분하죠. 약분했어요. 그 다음 요거 하나 더 올리면 3의 n-2제곱. 이게 3분의 1이니까 3의 n-2제곱이죠. 지수법칙에. 오케이. 양변의 상형 로그. 오케이. 그 다음에 떨어뜨린다. n-2의 로그 2가 로그만 10의 4제곱. 4.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로그 2가 계산할 수 있도록 가끔 로그 3이죠. 네, 깜짝이야. 뭐가 이유가 있겠죠? 로그 이것들을 가끔 이거를 뭐 특히 로그 2 같은 경우는 0.3010이지 않습니까? 계산 편의성 위해서 가끔 0.3으로 계산하세요.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줘야 된다고. 내가 로그 2가 로그 2, 로그 3 외우고 있다고 막 하지 말고. 로그 3이 0.477이니까 n-2에 곱하기 0.4771. 그래서
n-2가 우리가 4를 만을 4771 이렇게 양쪽에 나누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나누면 몇 번 들어갈 것 같아, 대략? 대략 8번? 9번 또는 8번 들어가겠죠. 몇 번이라고 써져 있나요? 산수 좀 봐주세요. 몇 점 얼마를 말해? 네, 8점 얼마를 말합니다. 그러면 8점 얼마 얼마니까, 그쵸? n 빼기 여기 8점 얼마를 만족하는, 여기가 8점 얼마니까 n은 얼마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2가 있으니까 10부터 들어갈 수 있죠. 10 하면 아닌데요? 11인데요? 10 넣으면 여기가 8이 돼버리니까 8이 어떻게 8점 얼마보다 커? 11이잖아요. 그쵸? n은 11. 네. 물론 이제 여기 산수 마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필수 7번 보죠. 자, 다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어디를 오려낸답니까? 어디 부분?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이 생겼어요. 가운데 걸 오려낸다죠. 그렇죠. 삼각형 A1, B1, C1 여기를 오려낸답니다. 그럼 여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여기다 또 중점을 해가지고 또 여기를 오려낸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정삼각형이 이거죠. 한 변이 정삼각형이 있어요. 한 변이 일단 여기부터 하죠. 수직으로 내리면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높이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라고 하는 이 처음 넓이를, 그죠? 밑변이, 물론 정삼각형 공식 한 변이 a일 때 4분의 루트 3 a제곱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암기하고 계시면 하셔도 되고 이렇게 특수각으로 잡으셔도 되고. 제일 처음에 넓이가 루트 3이었다고. 이게 전체가. 이해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랬을 때 자,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몇 개의 합동인 삼각형으로 나눠져요? 4개의 합동인 삼각형으로 나눠지죠. 그 중에서 가운데를 뻥 뚫어버려요. 그러면 4칸 중에 한 칸이 빠져나간다. 즉 한 칸이 빠져나갔으니까 3칸이 남는다. 남는 거라 그랬죠. 시행 후 남아있는, 잘 보셔야 된다고. 빠져나간 게 4분의 1. 그럼 남는 건 4분의 3.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시행 후, 이것도 잘 읽으셔야 돼요. 시행 후. 이건 시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 이거? 뚫은 거예요, 안 뚫은 거예요? 안 뚫은 거잖아. 그지? 이거 안 뚫은 거예요, 그냥 전체 넓이야. 그러면 1회 시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3에다가 4분의 3. 4칸 중에 한 칸이 빠져나갔다고요. 그 다음에 2회 시행하면 루트 3에다 4분의 3에 또 4분의 3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남은 것 중에서 다시 4분의 1이 빠져나가니까 남은 건 4분의 3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0회 시행 추론이죠. 추론. 얘가 루트 3의 4분의 3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열을 배운 입장에서 1회야? 4분의 1 하나네? 2회야? 2개네? 10회야? 4분의 3의 10제곱이겠네 라고 하는, 이걸 지금 공부하고 싶은 거라고. 수열의 목표가 무슨 능력? 추론 능력. 오케이? 이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뭐뭐가 될 것이다. 추론 능력을 공부하는 게 수열의 목표예요. 대단히 수학적으로 중요한 능력이죠.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그럼 이걸 계산 안 하나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큰 수를. 계산 안 합니다. 이거는. 알았죠? 네.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 일반항 배우고 나면 합 배웠죠?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하는 거 있죠? 그 등차 수열 합공식 유도했듯이 이번에도 등비수열 합공식을 유도할 거예요. 그 과정을 잘 보시고 나중에 또 쓰이기도 하니까 잘 보도록 합니다. 자, SN이라고 하는 것은 1번부터 n번까지 더한 거니까 우리 이미 등차수열을 공부했으니까 따로 소개시킬 필요는 없고, 등비수열이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해서 어디까지 더해진다고요? 마지막 n번까지니까 여기에 a r에 n-1 이게 n번항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됐죠? 그럼 그 앞에가 누구겠어요? AR의 n-2번이겠죠. 자, 그래서 등차수는 이걸 확 뒤집었죠.
기억하세요? 등차 수열을 1부터 100까지 있으면 100부터 1까지 확 뒤집어서 더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등비 수열은 공비를 곱해가지고 한 칸씩 옆으로 미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공비를 한번 곱하죠. 그러면 좌변에 곱하면 우변에 있는 애들한테도 싹 곱해진다고. 어디에? 각 항에 모두 다 곱해진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여기에 곱해질 때 여기에 곱해지면 AR 이건 AR 제곱이니까 자리를 맞춰서 빼게 한 칸씩 옆으로 밀어서 쓰자고. 이렇게. 알았죠? 여기 이렇게 와서 AR의 n-2제곱 여기 AR의 n- 여기 온 거예요. 요게 AR의 n-1제곱 그럼 요게 1로 오겠죠. A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한 칸씩 옆으로 싹 밀었다고. R이 곱해졌으니까. 왜 이렇다고? 자리를 맞춰서 빼려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빼버릴 거예요. 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없어진다고. 그쵸? 그래서 얘는 묶어주면 1-R의 SN이고요. 얘는 A 싹 사라지고 이건 마지막 빼기.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A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로 묶으시면 1-R의 SN이고요. 얘는 A로 묶으시면 1-R의 N제곱.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상황이 생기죠. 나눌 수 있으려면 뭐가 1이 아니다? 공비가 1이 아니야 양변을 나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SN은 1-R의 A의 1-R의 N제곱. 그래서 분모 분자를 동시에 바꿔주시면 R-1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는 공비가 음수이거나 R이 누구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이런 거 넣으시면 되고 얘는 R이 1보다 전체적으로 클 때 이때 넣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큰 값이다. 1보다 큰 양수다. 그러면 뒤에 거에 넣으시면 되고 R이 뭐 2분의 1이나 또는 음수다. 그러면 앞에 거 넣으시면 계산이 깔끔하게 분모가 음수가 아니니까 나중에 바꾸는 게 좀 줄어들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그러면 공비가 1이 아니라며. 그럼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돼? 별거 아니에요. 공비가 1이래요. 곱한 게 1이래요. 그럼 또 A예요. 또 곱한 게 1이래요. 그럼 또 A예요. 그쵸? 계속 A예요. 공비가 1이면 땡큐죠. 그런 수열을 줄까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의 드물다고 봐야죠.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계속 1을 곱하면 계속 A예요. 그러면 이게 몇 개 있다고요? SN이니까 몇 개 있다고요? 항이 N개 있다고요. 근데 모두 다 A라고요. 그래서 R이 1일 때는 SN은 A가 N개 있다. 이렇게 쓰는 거고 R이 1이 아닐 때는 SN은 방금 공부한 R-1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쓰든지 1-R의 A의 1-R의 N제곱을 사용하시면 되겠다. 라고 정리가 되겠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4번. 다음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그랬죠. 4번에 1번에서 초항이 얼마라고요? 1. 공비는요, 3분의 1. 몇 항까지 하라고 그랬다고요? 10항까지. 그래서 S10번은 이거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뒤에 거죠, 뒤에 거. 그쵸? 그래서 1-3분의 1. 물론 앞에 거 넣으셔가지고 좀 열심히 바꾸시면 되는데, 애초부터 잘 넣으시면 되잖아요. 뭘 또 나중에 바꾸려고 그러냐, 이 말이지. 습관이 중요한 거죠. 1 초항 생략. 1-3분의 1의 몇 제곱이라고요? 여기 일반항은 하나 적지만, SN은 그대로, N을 그대로 꽂아 넣으시면 돼요. 10번. 그렇죠? 그래서 이거 3분의 2죠, 2. 그래서 2분의 3에 중괄호 하시고 1-3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하신다. 됐죠? 자, 2번 초항이 1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2다. 그렇죠? 그래서 S10번은 이번에도 음수니까 1-2의 초항 1 생략 1-2의 10제곱 뭐 이런 정도는 1024로 계산하셔도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다. 5번 일반항이 다음과 같은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네, 초항 공비를 잡아내란 얘기죠. 그리고 얘는 n- 바로 있으니까 일반항 꼴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바로 초항, 바로 공비 잡아낼 수 있죠. 그래서 SN 구하라 그랬죠. SN은 공비가 2니까 2-1에 초항 이번에 살아남네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예쁘게 정리하시면 분모 1 생략해서 3 곱하기 2n 마이너스 1. 물론 분비해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요. 자, 초항을 모르겠어요. A1이 초항 아닙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0제곱이죠. 그러니까 1이 초항이네요. 그러면 밑에 무조건 그 밑에 n 밑에가 무조건 공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SN은
공비가 음수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초항 1 생략 1 마이너스 2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분모가 2분의 3이죠. 올라가면 역수 3분의 2 1 마이너스 여기가 중괄호가 되겠죠. 귀찮더라도 중괄호 소괄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표현해 주세요. 알았죠? 네. 자, 연이율 3% 복리로. 복리로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200만 원을 있다면 우리가 처음에 200만 원을 줬답니다. 우리가 은행에 맡겼대요. 200만 원이 줬대요. 그러면 1년 후 1년이 되면 200만 원에 3%를 붙여요. 0.03이죠. 3%가. 1%가 0.01이거든요. 그럼 3%는 0.03이죠. 그래서 200만 원에 0.03이면 갑자기 6만 원이 됐어요. 200만 원 몇 개는 6만 원을 줘? 이상하죠?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요? 기준값 1을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면 이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았죠?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1.03이 맞다고요. 붙이시면 안 돼요. 3%만 보시고 0.03만 하면 큰일 난다. 알았죠? 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돈에다 다 식으니까 200만 원 곱하기 1.03에 또 1.03. 즉 200만 원 곱하기 1.03의 제곱이 돼 버린다고. 오케이? 이렇게 제곱이 돼 버린다고. 알았죠? 이렇게 간다면 이게 복리계산법이에요. 그래서 10년간 놔뒀대요. 10년간. 그러면 이 200만 원에 1.03이 이제 10년이니까 당연히 200만 원 곱하기 1.03의 10제곱. 이게 이제 10년 차에 받는 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 쭉 가서 여기 10년 차. 그쵸? 그 돈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원리합계 다 더해야 돼. 10개를.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요거 하면 무슨 수열의 합이에요, 이거 지금 현재 동그라미 친 애들이 이렇게 커져갈 거 아니야. 그쵸? 무슨 수열의 합이냐고, 얘들이 지금.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 그럼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뭐만 알면 돼요? 초항, 공비, 항수만 알면 돼요. 초항은 처음에 얼마 넣었죠? 10년간 적금했으니까. 이게 1년간 적금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초항이죠, 이게 초항. 1년간 적금, 2년간 적금. 맞죠? 네. 그래서 얘를 초항으로 잡아야죠. 초항으로. 원래 처음 돈도 해야 되나? 잠깐. 200만 원을 처음 거 넣었으니까 1년간. 네. 얘를 초항으로 잡아야겠네요. 얘를 초항. 공비는 1.03. 알았죠? 그래서 우리 S10 10년 동안 1.03-1에 초항 200만 원 곱하기 1.03의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고 싶은데 이거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다 준다고요. 얼마로 계산하래요? 여기다가 1.3439 여기다가 1.3439를 저기다 대입하라고 줬죠. 계산하시면 우리가 정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필수 8번. 다음 등비수열의 합 S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1번 초항이 얼마죠? 루트 2. 공비도 루트 2. 그래서 N은 수열 SN. N이 안 붙어 있다고 놀라지 마시고. 예? 그래서 수열 SN은 마찬가지인데 얘는 뭐가 있어요? 계속 더한 게 아니라 128이라고 하는 끝항이 있죠. 저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일반항이 AN이 루트 2의 n-1제곱인데 n-1제곱인데 즉 루트 2의 n제곱인데 지수법칙에 이게 128 2의 몇 제곱이죠? 2의 7제곱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루트 2는 이게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의 n-1 즉 2분의 1의 n-1이 7이 된다. n-1은 14니까 7이니 14니까 n은 15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이 15번이네. 15번까지 저 마지막에 15번이에요. 그래서 루트 2-1에 초항이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2의 15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계산 마시면 돼요. 2번 자 누굴 떨어뜨리면
3을 떨어뜨리면 9를 떨어뜨리면 3에 뭘 떨어뜨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10에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상형로그 로그 10에 10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0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1이죠. 그 다음에 3이죠. 그 다음에 9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 3에 잘 안 보여요. 3에 n으로 써져 있죠. 책에. 그쵸? 그러면 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3의 1제곱, 3의 2제곱. 그쵸? 이제 이거는 그래서 항수가 몇 개죠? 어? 이게 3의 0, 3의 1, 이게 3의 0제곱, 1제곱, 2제곱에서 하면 n제곱까지 갔으니까 항수가 총 몇 개냐고. n 플러스 1개죠. n개를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보고 광분해가지고 n인데요? n개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n 플러스 1개 하나 더 많지 않냐고. 3의 0제곱도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초항은 1이고 공비는 3이고 항수는 n 플러스 1개라고. 그래서 SN은 얘는 뭐 따로 여기가 항분 이거 없다고요 지금이? 선생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래서 3-1에 바로 3의 초항 생략 3의 n 플러스 1개 마이너스 2. 그래서 분모가 2니까 2분의 1에 요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겠네요. 그쵸? 9번 가죠. 자, 등차 수열에서 기억하십니까? 등차 수열에서는 자, 우리가 몇 개씩 묶었을 때 10개씩 동등하게 묶었을 때 그 10개끼리 등차 수열이 적용된다 그랬죠. SN에서 기억하세요? 5개씩 묶든 뭐 10개씩 묶든 그 묶음끼리 또다시 등차가 된다 그랬어요. 등비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등비는 뭘 어떻게 할 거냐? 등비는 저렇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를 공부할 거예요. 자, S4번, S8번, S12번. 이거를 막 랜덤으로 주진 않아요. 4, 8, 12, 3, 6, 9, 뭐 5, 10, 15.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배수로 간다고. 그래야 저게 풀리거든. 자, 왜 그런가 봅시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수열이라고요? 정신 차리고.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래서 S4번은 어떻게 식을 놓죠, 여러분? R-1에 A에 R에 4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식을 놓죠. 그쵸? 자, 그 다음에 S8번은 R-1에 A에 R에 8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놓죠. 자, 그러면 곰곰이 봤더니, 자, 선생님이 말한 여기 곰곰이 보세요. 바로 얘가 합차죠, 합차. 뭐가 된다는 소리죠?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볼까요? R-1에 A에 R에 4제곱 마이너스 1과 R에 4제곱 플러스 1로 만들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문제 출제자가 얼마라 그랬어? 얘가 5 해보래. 5 값이래. 요 값은 얼마래? 15래. 근데 이 값이 방금 5란 거 우리가 알았으니 지금 여기서 5. 양변 약분하면 결국 R 4제곱 플러스 1. 여기 약분하면은 이게 3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R 4제곱은 2예요. 이거 풀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그냥 이거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알았죠? 네, 여기까지 구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S12번을 표현해 볼게요. R-1에 A에 R에 12제곱 마이너스 1이죠. 네, 좀 복잡해 보이지만 바로 이 공식이죠.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X 마이너스 Y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 공식이죠. R의 4제곱의 세제곱이 12제곱입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보면 R의 4제곱 마이너스 1에 R의 8제곱 플러스 R의 4제곱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죠. 선생님이 좀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좀 지수가 높아가지고 안 보일 수가 있지만 저렇게 차분히 하시면 된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얘가 R-1에 A에 R의 4제곱 마이너스 1에 R의 8제곱 플러스 R의 4제곱 플러스 이렇게 된다. 자, 우리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값을 아나요? 네, 여기 있잖아요. 5. 이 값 아나요? 네, 여기 있잖아요. 이 값도 아나요? 알죠? R의 4제곱에 다시 제곱이 8제곱이니까. 그쵸? 그래서 계산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5. 그 다음에 가로치고 이 친구는 이것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2.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4, 5, 6, 7. 5, 7에 35 이렇게 정답이 되겠다. 오케이? 등차수열하고 완전 틀리죠? 그래서 얘는 무슨 공식을 사용했다?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10번 보죠.
자,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하면 처음으로 0이 몇 개인가요? 5개. 10의 5제곱보다 10만보다 커지냐? 이런 얘기죠. 첫째 항이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라 그랬으니까 합이라 그랬네요. 합 일반항이 아니라. 그래서 3-1에 초항이 2,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게 10의 5제곱, 10 마이너스 써도 되지만 어차피 지금 상용 로고 씌울 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2 생략. 오케이? 그래서 양변에 2를 잘 들으세요. 2를 넘겨갖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를 넘겨버리면 오히려 여기가 상용 로고 처리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1은 그대로 놔두고 로그에 3의 n-1이 바로 여기다 상용 로고 씌우시면 로그 10의 5제곱이니까 결국 이 친구는 5죠. 5. 오케이? 네. 그래서 그렇다면 선생님 n은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내려올 때는 그냥 1 정도는 우리가 굉장히 큰 수를 갖고 처리하고 있잖아. 10만. 그죠? 그래서 얘는 2를 잠시 보류해 주셔도 됩니다. 3의 거듭제곱으로 엄청 큰 수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1 정도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지금은. 알았죠? 그래서 로그 3의 n이 로그 10의 5다. 그래서 n 곱하기 로그 3이 떨어뜨리면 5다. 로그 3이 n 곱하기 0.4771이다. 그래서 n은 여기가 뭐 10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쵸? 그래서 n은 11이다. 네. 정답 맞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물론 직접 정확히 나누실 필요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나누면 그렇다. 됐어요? 자, 11번. 12번이 마지막입니까? 몇 번이 마지막이에요? 12번. 네, 11번 보죠. 자, 어쨌든 간에 등차든 등비든 우리는 SN을 주어졌죠. SN을 알 때 AN은 SN에서 SN- 빼는데 여기가 뭐가 붙어 있다고요? 2번이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A1과 S1 일치하면 그때 너는 초항부터 될 수 있다라고 부여해 준다고요. 다르면 누가 찐이라고요? 얘가 혹시 다르면 S1이 진짜 초항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주어진 조건이 얘니까 얘를 따라야 된다 강조하고 있죠, 선생님이. 네, 그래서 1번은 AN은 SN-SN-1이니까 여기가 5의 N-1 마이너스 5의 N 중간 한번 칠까요? 5의 N-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거네요. 그쵸? 네. 그래서 얘는 5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의 N-1 플러스 1 그래서 둘이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러면 얘는 n-1이 우리가 일반항 입장에서 편하니까 5 곱하기 5의 n 하고 마이너스 5의 n-1 바로 동류항이죠. 동류항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정답 AN은 4 곱하기 5의 n-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1번부터 부여되냐 안 되냐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다 2를 집어넣죠. A1을 집어넣으면 4고요. 여기다 넣죠. 여기 S1을 집어넣으면 4네요. 둘이 똑같아졌죠? 그러면 너는 초항부터 되구나. 그래서 너는 1번부터 된다고 해도 돼. 이렇게 된다고. 됐죠? 보죠. SN이 2의 n 플러스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N은 SN-SN-1이니까 2의 n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의 n-1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의 n 플러스 3 마이너스 2의 n-1 마이너스 3이니까 없어져서 얘를 2 곱하기 2의 n- 떨어뜨려서 분배 법칙. 오케이. 그래서 AN은 2의 n-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A1을 확인해 봤어요. A1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2의 0제곱 1이고 S2를 여기서 확인해 봤어요. 5예요. 안 맞죠? 누가 찐이라고요? 얘가 진짜 초항이니까 너는 사라져.
n을 2번으로 하고 진짜 원은 얘야 라고 이렇게 써놓으셔야 정답이라고. 알았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뭔 차이 때문에 이렇게 생기냐? 뭔 차이 때문에 이렇게 생기냐? 바로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등비수열은요. 등비수열은 SN이 AR의 N제곱 플러스 B꼴로 봤을 때 두 가지. A 더하기 B가 0이면 A1과 S1이 일치하고요. A 더하기 B가 0이 아니면 A1과 S1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로 돼 있어요. 오케이? 뭐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알고 계시고요.